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경북 모의고사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2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맡은 포항고등학교 국어교사 조한민입니다. 오늘 시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보면서 어렵다고 느끼신 학생도 있고요. 쉽다고 느낀 학생도 있고요. 각자 느끼는 바는 다르지만 이 시험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실력을 판단하고 가늠하는 그런 가늠자의 역할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의미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그렇지만 이 페이스를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던 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너무 좌절하거나 혹은 너무 자만하지 않고 하던 대로 꾸준히 학업을 이어나가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D-30일 언어와 매체 학습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영역의 경우에는 지금 기출문제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이제 빈출되는 문법 개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출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문법 요소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습이 가능할 겁니다. 문법 개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문법 문제의 유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 확인을 통한 유사한 유형에 대한 적응을 하시고요. 그 유사한 유형에 대한 자동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매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지문의 독해 속도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조금 정확하게 하나하나 지문을 분석해 가면서 실력을 쌓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수능 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북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경북 모의평가 2회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해설 강의를 맡은 포항고등학교 교사 조한민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경북 모의고사 2회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해설 강의를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경상북도 교육청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5번부터 36번 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어떤 체언 뒤에 결합되는지에 따라 다른 형태의 관형격 조사가 선택되어 사용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관형격 조사 앞에 결합되는 선행체언의 의미 자질이 유정명사인지 여부와 높임의 대상인지의 여부가 관형격 조사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자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유정명사와 높임 이외의 의미자질도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관형격 조사를 선택하는 조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플러스 의미자질과 마이너스 의미자질로 표현할 때 선행체언이 유정명사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 유정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높임의 의미자질이 있다면 플러스 높임이 되겠지만 우선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선행체언이 플러스 유정 마이너스 높임 1체언의 경우에는 중세국어에서의 관형격 조사로서 의가 사용되었습니다. 단 의문론적 환경에 따라서 양성 모음 뒤에는 애가 음성 모음 뒤에는 의가 실현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4.3의 등과 도작의 입과 눈이라는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4.3 그리고 도적에 각각 에라는 관형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에는 체언의 의미자질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에가 결합되어 있는 선행체언이 4.3 도적이니까 이 에의 의미자질은
플러스 유정, 마이너스 높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관형격 조사에 같은 경우에는 형태상 부사격 조사에와의 형태적 동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동일한 경우에는 문장 안에서 격조사가 결합된 형태, 그러니까 이제 문장 성분 차원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관형격 조사에가 결합될 경우에는 그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관형어로 기능할 것이고, 부사격 조사에가 결합될 경우에는 문장 안에서 부사어로 기능할 것이니 이 결합된 형태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그 지문을 보시면, 그 예시를 보시면 부텨 하고 여러 가지라는 그 선행체언 뒤에는 그 시옷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 시옷 앞에 선행체언의 의미자질을 살펴보면 플러스 유정, 플러스 높임인 체언이거나 혹은 높임의 유무와 상관없이 마이너스 유정인 체언의 경우에 시옷이 같이 결합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부텨의 경우에는 플러스 유정, 플러스 높임의 의미자질,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유정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기에 시옷이 결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시옷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경우 앞에 있는 선행체언이 어떤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역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에의와 시옷은 공통적으로 앞뒤에 연결되는 선행체언과 후행체언이 전체 그리고 부분의 의미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시가 없기 때문에 현대국어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무의 잎이라는 형식의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를 취하게 되면 나무가 전체가 되고 잎이 부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관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과 같이 플러스 유정의 의미자질을 가진 선행체언이 있을 경우에는 선행체언이 후행체언의 소유주임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행체언과 후행체언의 관계가 소유주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예시로는 뭐 아버지의 지갑과 같은 경우가 되겠죠. 아버지가 소유주고요. 지갑이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옷은 근대 국어를 거쳐서 현대 국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관형격 조사로서의 역할이 완전히 소실되고 합성 명사에서 사이소리를 표시하는 정도의 기능만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옷은 지금 현대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고 있지 않죠. 반면 에의는 그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인 의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의로 통합되고요.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다라는 말은 플러스 유정, 마이너스 높임의 의미자질로서만 선행체언을 택하는 것과 달리 현대 국어에서는 앞에 선행체언의 의미자질이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의를 택하는 것으로 사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문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밑줄이 이제 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35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 1번부터 보시면요. 에의는 시옷과 달리 실현 환경을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현 환경을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에의가 선행체언의 의미자질로서 플러스 유정, 마이너스 높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행체언의 의문문적 환경에 따라서 양성모음을 취하고 있는 선행체언의 경우에는 에, 그 다음에 음성모음을 취하고 있는 선행체언의 경우에는 의를 택하는 그런 특정 실현 환경을 말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선지를 보시면 4-3의 등의 에는 사이소리 기능, 표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소리 표시의 기능을 하는 것은 현대국어의 시옷이 그 기능을 하고 있죠.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이소리 표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제 역할을 시옷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옷은 관형격 조사로서 기능을 하고 있죠. 자, 3번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체언이 마이너스 유정 플러스 높임일 경우에는 관형격 조사 시옷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이너스 유정, 그러니까 높임의 유무와 관련 없이 마이너스 유정의 의미자질을 가질 경우에는 관형격 조사 시옷을 사용하는 것을 본문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라고 이제 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4번 선행체언이 마이너스 높임일 경우에는 유정명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를 사용한다 했는데 유정명사인지의 여부가 중요하죠. 그죠? 의의 경우에는 플러스 유정의 의미자질을 가질 경우에만 사용하고요. 마이너스 유정의 경우에는 시옷을 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현대국어의 합성명사에 나타나는 시옷은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2번 선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이소리 표시 기능을 하고 있지 않고요. 중세국어에서 그렇죠. 현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이소리 표시 기능을 시옷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회하셔서 답을 체크하는 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3번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36번 먼저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예문이 이렇게 5개가 있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각각의 기역부터 미음까지의 예문에 줄쳐져 있는 부분이 관형격 조사의 쓰임을 나타내는 예시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밑줄을 한번 다 쳐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기역, 거부비 같은 경우에 거북이라는 그 선행체언이 플러스 유정 마이너스 높임이면서 음성 모음으로 끝나므로 의가 사용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거북 같은 경우에는 현대어 해석으로는 거북이라고 되어 있죠. 유정 명사이면서 높임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명사, 선행체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거북 같은 경우에는 우와 같이 음성 모음으로 끝나고 있으므로 애가 아니라 의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참에 같은 경우에 아침에 울어라는 현대어 해석을 보았을 때 이 뒤에 있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죠. 문장 내에서 아침에의 기능이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토대로 에는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디귿 세존 시옷 되어 있죠. 현대국어와 달리 높임의 유정명사 뒤에서 관형격 조사 시옷이 사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유정 플러스 높임 같은 경우에는 시옷을 사용하거나 높임의 유무와 관계없이 마이너스 유정의 경우에 또 시옷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지문에서 드렸는데 세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유정 플러스 높임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행체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옷이라는 높임의 유정 명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옷이 없기 때문에 의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어 풀이에 세존의 안부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시대의 관형격 조사의 선택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안 시옷, 그러니까 요 안 뒤에다가 시옷이 붙어 있는 형태고요. 그 관형격 조사 시옷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문의 풀이에서 볼 수 있듯이 성안의 봄이기 때문에 이 시옷은 관형격 조사로서 의미하고 있다. 선행체언이 가진 플러스 유정 플러스 높임의 의미 자질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성안의 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유정의 의미 자질이 드러나지 않고 마이너스 유정의 의미 자질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높임도 아니고 마이너스 높임의 의미 자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옷을 사용한 것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미음 사람에는 유정명사 뒤에 에가 사용된 것으로 선행체언인 사람이 후행체언인 몸의 소유주임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지갑과 같은 현대어의 예문을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때 아버지의 지갑 했을 때는 지갑이 아버지 것이죠. 사람의 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몸이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체언인 사람이 후행체언인 몸의 소유주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기역에서 리을에 나타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에 기역부터 리을까지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의 발음형이 병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기역부터 리을까지 어떤 음운 변동이 실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의 정오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 왜 이 선지가 틀렸는지 혹은 왜 이 선지가 맞는지에 대한 표시를 미리 해왔는데 이렇게 이제 미리 좀 띄워놓고요. 제가 펜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역부터 보시면요. 네, 잠시만요. 네, 기역부터 보시면 풀잎이 풀립의 최종 발음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총 3단계의 음운 변동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풀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앞에 있는 받침 뒤에 여기 빈자리 이응이 있죠, 그죠? 이 경우에는 여기 니은이 첨가되는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피읍이 음절 말 종성 위치에서 비읍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순서를 정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니은이 리을로 변화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의 음운 변동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니은도 보겠습니다. 속는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쌍기역이 음절 말에서 기역으로 바뀌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디귿 보시면요. 벼훌치라고 되어 있는데 몸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 이제 접사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어지는 티읕이 만나서 티읕이 지읒으로 바뀌는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리을 보겠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오는 리을의 영향으로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 근데 동화의 방향을 살펴보자면 뒤에 있는 동화주가 앞에 있는 니은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역행적 유음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 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게 변화죠, 그죠? 여기 지금 동그라미 또 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음운 변동이 일어난 횟수와 종류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음운 변동의 횟수를 따져보자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그죠?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입니다. 종류도 다릅니다. 여기는 첨가, 여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러니까 교체죠, 그죠? 얘도 교체에 해당하는 유음화가 되겠는데요.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요. 얘는 비음화가 되겠습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리을은 인접한 음운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다. 인접한 음운인 리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니은이 리을로 바뀌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그런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니은하고 리을을 비교했을 때요. 인접한 음운이 리을이기 때문에 니은이 실제로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좋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비음이었으니 다른 형태였겠지만 리을 같은 경우에는 유음이기 때문에 리을로 완전 동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좋은 방법도 같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선택할 수 있겠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음절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니은 같은 경우에 쌍기역이 먼저 기역으로 변했다가 이응으로 가는 음운 변동을 겪습니다. 근데 이 쌍기역 같은 경우에는 기역이 두 개로 표기가 되긴 하지만 두 개의 자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쌍자음이죠, 그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쌍기역이 기역으로 변하는 것. 그러니까
음절말 종성 자리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가지 자음만 올 수 있다라는 제약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니은은 그렇고요. 디귿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벼훌치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티읕이 사실 치읓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잠시만 지우겠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뒤에 오는 형식 형태소에 이 자리, 비어있는 자리에 연음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죠. 음절 말에 있는 두 개의 자음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리을도 그리고 치읓도 모두 발음이 되는, 그러니까 선택이 둘 다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음절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수 없다라는 제약이 니은도 디귿도 적용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니은과 리을은 인접한 음운의 음운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음운이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역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이응이 된 비음화가 일어났습니다. 리을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되는 유음화가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역이 이응이 되는 과정에서 니은이 관여하고 있고요. 얘는 니은이 리을이 되는 과정에서 리을이 관여하고 있으니까 인접한 음운의 음운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음운인 동화주가 다릅니다. 그죠? 그렇게 정답이 아니고요. 5번 디귿은 끌치, 리을은 대관령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개음화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근데 끌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이제 음절에 자음군으로 되어 있는 리을, 히읗 중에 히읗이라는 음운과 뒤에 연달아 이어지는 지읒의 음운이 결합하여서 치읓이 되는 유기음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의 예시와 여기 있는 끌치의 예시 경우에는 동일한 음운 변동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되는 유음화,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동일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보면 5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볼 때 선어말 어미 혹은 부사어 혹은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의 결합을 통해서 발화시와 사건시, 그 다음에 이제 화자의 태도 측면의 문제를 이제 출제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역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발화 시점 이전의 일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드러낸다 했는데, 어제 그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다 했을 때 그 말을 하는 상황이 발화시입니다. 그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운 사건이 일어난 사건시는 발화시에 선행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화 시점 이전의 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화자의 확신이라기보다는 화자의 경험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기차 여행을 떠난다 라고 했을 때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발화 시점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기차 여행을 떠나는 사건은 내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죠. 발화를 오늘 했다고 한다면 내일 아침이라는 그 시기에서야 기차 여행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화 시점에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 발화 시점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선어말 어미 니은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지만 사건이 발화 시점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번 디귿 일기예보를 보니 동해안은 벌써 비가 오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사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발화 시점 이후의 일에 대한 화자의 궁금증을 드러낸다 했는데, 발화 시점 이후라기보다는 벌써 비가 오겠다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자의 궁금증이라기보다는 화자의 추측에 해당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리을 청년 시절 우리 아버지께서는 인기가 아주 많았겠다. 선어말 어미들이라고 했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at과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get을 같이 사용해서 발화 시점 이전의 일에 대한 화자의 추측이라고 했는데요. 청년 시절 우리 아버지께서는 인기가 아주 많았겠다라는 그 말하는 시점 이전의 일입니다. 이 청년 시절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시절에 아버지가 인기가 많았을 것이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우리가 리을이라는 문장에서 볼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연휴가 길어서 여행을 가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관형사형어미 을과 그다음 의존명사 것을 함께 사용해서 발화 시점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화 시점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년의 일을 말하고 있죠. 발화 시점 이후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측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내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39번입니다. 보기에 기억에서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한번 보시면요. 나경이가 우리들 방학하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맥락에서의 우리들은 나경, 한결, 채연이가 식당 앞에서 줄을 서면서 대화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라고 지칭하는 대상은 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결이 맞아. 그동안 우리 형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가족끼리 여행 다니느라 좀 바빴어 했을 때의 우리는 한결의 가족 구성원에 있는 친밀도를 가진 형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채연, 와 여행이라니 즐거웠겠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줄이 긴 거야? 라고 할 때의 여기는 식당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식당 줄을 의미하겠죠. 화자가 가까이 있는 식당의 줄이 되겠습니다. 나경의 대화를 보면, 발화를 보면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소개된 후에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런 것 같아. 저기 다른 식당은 줄이 하나도 없잖아. 다른 데서 좀 기다리다 올까? 라고 했을 때의 저기는 이 나경, 한결, 채연이 같이 기다리고 있는 식당이 아닌 화자와 거리가 먼 그 다른 식당을 의미합니다. 채연, 좋아. 나경아, 지난번에 우리끼리 갔던 그 카페에 가는 거 어때? 한결이도 가보면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지금 채연이가 나경이에게 특별히 이야기하면서 나경이와 공유하는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갔던 그 카페라고 했을 때의 우리는 그러면 기억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지칭하는 대상과는 좀 다르겠죠. 나경이에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우리는 채연과 나경을 의미할 겁니다. 한결이도 가보면 좋아할 것 같은데 라는 데에서 또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그래 거기로 가자 해서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결, 저기 보이는 대기 명단에 이름을 써놓고 연락이 오면 다시 와도 된다고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대기 명단의 저기는 이 대기 명단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저기는 다른 식당을 말하는 것이죠. 대기 명단에 이름을 써놓고 연락이 오면 다시 와도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자의 그렇게는 이 앞에서 한결이가 이야기한 말을 다시 받는 것이죠. 이렇게 지문을 보기를 보았고요. 1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번, 기억은 미음과 달리 담화, 참여자 모두를 포함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은 이 3명을 포함하고요. 여기에 우리는 나경이와 채연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적절한 것이죠. 네, 잠시만요. 자, 2번, 니은은 수식받는 대상이 화자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특별히 형이라고 하는 대상을 우리 형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형에 대한 어떤 친밀도를 표현하는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디귿은 리을보다 화자와 더 가까운 거리의 장소를 나타낸다. 여기는 화자가 현재 줄 서고 있는 식당 줄이고요. 저기는 화자에게서 먼 식당을 말하니까 즉 근칭과 원칭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리을과 비읍은 동일한 표현이지만 가리키는 장소가 다르다 했을 때 저기를 가리키는 장소는 다른 식당이고요. 저기 같은 경우에는 대기 명단을 말하는 것이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시옷은 앞선 다른 화자의 제안을 대신하여 쓴 표현이다 했는데 이 표현은 한결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앞선 다른 화자의 제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법 문제였고요. 이제 매체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부터 43번 질문을 보도록 하면요. 가의 경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질의응답의 내용의 일부고요. 나는 학생의 개인 블로그의 글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의 내용에서 여기 있는 사용자 아이콘을 보신다면 질문을 합니다. 요즘 러닝이 유행인데 앞으로도 러닝이 지속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답변 내용을 지금 볼 수 있고요. 답변을 하는 것을 보시면 러닝 열풍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지금 1번, 2번, 3번에 항목화하여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과 사회적 활동을 지향하는 분위기로 인해서 러닝 열풍이 지속될 수 있다. 2번, 러닝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러닝 열풍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3번, 이런 대회들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러닝 열풍이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답변과 함께 러닝 열풍이 시들 수 있는 변수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번, 새로운 스포츠가 유행하면 러닝도 약해질 수 있겠죠. 러닝 열풍이. 2번은 개인의 운동 루틴의 변화로서 러닝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운동을 그만두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공존함에 따라서 러닝의 장기적 유지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3번은 기본적으로 러닝은 야외 활동인 만큼 미세먼지 요인이라거나 계절적 영향이 러닝을 지속하는 데 제약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 견해를 살펴보시면 현재 흐름을 본다면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 나름의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둘째, 셋째로 이런 지속 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한 양상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러닝 열풍에 대한 예측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 내용이 러닝과 관련된 어떤 사용자의 질문과 대답이 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렇다면 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운동화를 추천해 달라거나 러닝 기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라고 예측하여서 후속 질문에 대한 제안도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보았고요. 가 질문입니다. 자, 이어서 나는 학생의 개인 블로그 글인데요. 제목이 있습니다. 러닝 열풍 언제까지 지속될까라고 하고 쭉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과거에는 달리기나 마라톤 등의 스포츠를 중장년층의 전유물처럼 생각하였지만 현재는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러닝을 즐기고 있다. 에서의 디귿의 지만의 기능을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열풍은 2024년을 기점으로 러닝이라는 키워드의 검색량이 급증한 것을 여기 있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 자료의 모습을. 그리고 또한 수년 전까지만 해도 정원이 미달돼서 마라톤 대회 전날까지 접수 신청을 받던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대회 개최 1년 전에 마라톤 참가 접수를 받아도 접수가 순식간에 마감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이전과 다른 현재의 마라톤 열풍의 모습을 이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의 예시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들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체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자료의 활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서 언급했던 대회 개최 1년 전에 마라톤 참가 접수를 받아도 접수가 순식간에 마감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동영상 자료를 이 블로그 안에 삽입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죠. 재생 다출을 누르면 동영상이 재생되니 이 블로그 안에서 바로 이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내용 확인에 효과적이죠. 자, 이런 자막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러닝이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했을 때 우선 나옵니다. 우선 러닝은 운동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운동인 것이다. 첫 번째 항목인 것이죠. 인기를 끌게 된 이유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그러니까 굵은 글씨체를 활용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러닝은 기본적으로 야외 활동이기 때문에 아까 그 인공지능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미세먼지 등의 공기질, 여름이나 겨울과 같은 계절적 영향에 따라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다만 특별한 도구나 장소, 규칙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굵은 글씨로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도 이제 지금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굵은 글씨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러닝 크루라고 하고 있는 달리기 동호회를 구성해서 활동함으로써 운동과 동시에 사회적 활동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러닝의 인기를 더해주는 요인이죠. 그죠? 다만 도로를 점거해서 단체 사진을 찍는 등 일부 러닝 크루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근데 그 피해를 보는 사례의 기사를 여기 앞에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점이 블로그의 어떤 장점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러닝 열풍에 힘입어서 관련 산업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라는 보조사를 쓰고 있습니다. 러닝 열풍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도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운동화 제조 회사에서는 일명 러닝족을 사로잡기 위한 운동화 출시, 러닝 의류, 스마트워치 등의 러닝 용품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라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러닝 열풍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당분간 러닝 열풍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도 계속 러닝과 관련된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댓글창을 지금 띄워 놓았는데요. 여기 지금 이 블로그에서 글을 읽은 이제 독자가 이런 의견을 남기고요. 글쓴이가 이 의견에 대해서 또 다시 코멘트를 남기는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선호를 밝히는 방법으로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요. 댓글로서 실제 의견을 밝힐 수도 있겠습니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40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에 나타난 매체의 답변 양상에 대한 설명, 매체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하고 있는지의 모습을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반문하면서 능동적으로 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금 물어보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대답을 하고 있죠. 추천 질문, 후속 질문을 제안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반문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상반된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죠. 러닝 열풍이 계속될 수 있는 이유,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 러닝 열풍이 시들해질 수 있는 이유가 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상반된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 항목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3개의 항목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죠. 양적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3번,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의 종합적 의견이라는 부분에서 러닝 열풍이 지속 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는 이 매체의 의견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4번, 사용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추가로 할 만한 질문을 제안하고 있죠.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속 질문 제안이라는 것으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사용자가 답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을 나누고 번호를 붙여서 구조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의 항목 구분이 있죠. 번호를 붙여서 구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는 지금 개인 블로그가 되겠죠. 자, 1번부터 보시면 본문의 내용에 대한 댓글 기능을 활성화하여 독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독자가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대한 글쓴이가 답글을 다는 그런 방식으로 양방향 소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러닝 열풍이 일어난 이유를 부각하기 위해서 해당 내용의 글자와 글귀를 우선, 또한과 같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3번, 본문에서 언급한 피해 사례를 보여주는 기사를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안내하고 있죠. 기사 보기 클릭이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4번, 마라톤 대회 접수 신청이 어려워진 현재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본문 내에 동영상을 삽입하여서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1년 전에 접수 신청을 하여도 순식간에 마감되는 그 실제 모습을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 러닝이 다양한 연령층에게 인기를 끌게 된 이유를 러닝 키워드 검색량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통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을 기점으로 러닝 키워드의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뿐 러닝이 다양한 연령층에게 인기를 끌게 된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이 가를 활용하여 나를 작성하였다고 할 때 정보의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의 건강한 삶과 관련된 내용은 나의 1문단에서 러닝이 중장년층의 건강관리 수단임을 설명할 때 활용되었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1문단에 러닝이 중장년층의 건강관리 수단임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1문단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러닝이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현재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러닝을 즐기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2번, 미세먼지 및 계절적 영향과 관련된 내용이 가에 있었고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 때문에 야외 운동인 러닝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설명의 내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가의 러닝 동호회의 인기와 관련된 내용이 실제 3문단에서 러닝 크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 방안을 설명할 때 활용되었냐를 따져봤을 때 러닝 크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이 3문단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4번, 러닝 관련 기술 발전과 관련된 내용 또한 4문단에서 러닝 용품 수요 증가의 이유를 설명할 때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러닝 용품의 수요 증가의 상황은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러닝 관련 기술의 발전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고요. 러닝 관련 기술 발전과 관련된 내용 자체가 4문단에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5번 보시면 가의 종합적 견해와 관련된 내용은 나의 5문단에서 지나친 유행 추구에 대한 경계의 의견을 뒷받침할 때 활용되었다 했는데 5문단에 해당 내용이 없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입니다. 이 고잇의 문법 요소는 상태의 지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회가 열리는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는 상태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리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약해질 가능성이라고 했을 때 러닝 열풍의 약화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약해진다가 아니라 약해질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단정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추측에 기반한 내용을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3번도 연결어휘 지만을 사용해서 과거에는 달리기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재에는 달리기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된다. 이전과 달라진 러닝에 대한 인식을 지만이라는 연결어휘를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4번은 또한 이 앞에 나와 있는 러닝 키워드의 검색량 증가와 더불어서 대회 참가 1년 전에 접수를 받아도 순식간에 대회가 마감되는 그 사례를 추가로 제시하여서 러닝 열풍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 도 같은 경우에는 러닝 열풍의 주요 원인이 관련 산업의 성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했는데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러닝 열풍이 있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이 덩달아 이제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관련 산업의 성장이 원인이 되어서 러닝 열풍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후관계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44번, 45번에 연결되어 있는 지문인데요. 동아리에서 제작한 앱의 구동화면입니다. 이 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사실검증대라는 그 제목을 가진 앱의 내용이고 여기 구성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구성 요소들의 기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앱을 사용한 사용자가 앱 이용 건의 게시판에 작성한 게시글입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45번의 보기에 앱 개발자가 이런 식으로 기능을 수정하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잘 수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가부터 보시면 기억에 작성자 1대1 대화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옆에 있는 홍길동 작성자와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니은은 전문 보기라는 기능을 가진 탭인데요. 여기 나무를 베는 과정에 해놓고 말줄임표가 있습니다. 점점점. 요 뒤에 더 자세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전문 보기를 누르면 여기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귿, 게시글 공감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누를 경우에 이 사실 검증의 게시글에 선호를 밝힐 수 있는 것이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활용한 자료가 5개가 있으니 이 보기 버튼을 누르면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형성한 것입니다. 5번, 미음의 목록 바로가기는 즐겨찾기를 지정해놓고 이 기존의 즐겨찾기를 지정한 그 게시글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자, 나의 앱 이용 건의 게시판에 작성된 게시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과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뒤로 가기 단추가 없습니다. 이전 화면으로 어떻게 가요? 라고 지금 불편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화면 내에 글쓰기 단추가 없습니다. 여기서 글을 어떻게 씁니까? 라고 불편 사항을 얘기해서 요청 사항으로는 해당 기능, 그러니까 이 뒤로 가는 어떤 기능과 글쓰기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추를 화면 내에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앱 사용자 간의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 이 글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을 나누고 싶은데 앱 사용자 간의 의견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댓글 작성 기능을 만들어 달라. 또한 이 게시글을 공유하는 기능도 마련되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시글을 최신순, 공감순과 같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시면 게시판에 어떤 그 목록들이 있는데요. 이 목록의 게시글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자순이라거나 최신순이죠. 공감순과 같은 기준으로서 다시금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요청 사항을 나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좀 이따가 문제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4번 문제입니다. 가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금 가의 지문을 설명드리면서 각 그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정답으로 바로 넘어가면요. 4번 리을 활용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게시글 작성을 위해 활용된 자료를 아까 열람 가능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소장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을 4번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나에 대한 앱 개발자의 답변이다. 가의 보완을 위한 앱 개발자의 결정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보기부터 봅시다. 앱 이용 후기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 화면으로의 전환은 화면을 오른쪽 방향으로 쓸어 넘기면 가능합니다. 이제 앞에서 뒤로 가기 단추가 없어서 불편해요 라는 그런 요청 사항에서 앱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화면을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면 이전 화면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단추를 마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쓰기 단추는 개발되지 않겠죠. 다만 화면 내 우측 하단에 볼펜 모양의 단추를 추가해서 글쓰기 기능이 잘 보이도록 수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쓰기 기능은 화면 내에 단추를 생성하여서 이렇게 잘 보이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앱 사용자 간의 의견 교류가 가능하도록 말씀하신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앞에서 앱 사용자 간의 의견 교류가 가능하도록 댓글 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하신 기능이 댓글 기능임을 알 수 있겠죠. 다만 정보 공유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능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설문 결과에 따라서 도입 여부를 안내하겠다. 그러니까
앱 사용자에게 물어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시글 정렬 기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앞에서 나에서 최신순, 공감순과 같은 정렬 기준에다가 앱 개발자가 관련도 순이라는 기준까지 다 포함해서 적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답변 이렇게 했으니까 실제로 앱 개발자의 결정 사항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게시글 공유 기능은 앱 개발자 간의 회의를 통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앱 게시글 공유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부분입니다. 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앱 개발자 간의 회의가 아니고 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2번, 글쓰기 단추는 앱 사용자가 기능에 더욱 접근하기 쉽도록 화면 내에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제가 잠시만요. 요 선이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글쓰기 기능이 잘 보이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이렇게 다 띄워놓고요. 이거 펜으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입니다. 글쓰기 기능이 잘 보이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말로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글쓰기 단추는 화면 내에 마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볼펜 모양의 단추로서 게시글에 대한 댓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앱 사용자 간의 의견 교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신설한다. 여기 나와 있죠. 그죠? 3번. 4번 뒤로 가기 단추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이 이미 존재하므로 현행대로 유지한다. 단추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한다라는 말로써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5번. 게시글 정렬 기능은 제한된 정렬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정렬 기준도 추가하여 기능을 도입한다. 말씀하신 정렬 기준 플러스 관련도 순이라는 기준을 포함한다고 했으니 이걸 추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6학년도 대수능 경북 모의평가 2회 언어와 매체,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